임 작가의 편지 읽는 밤 시간입니다. 한때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편지를 통해 전해지고 움직였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역사까지도요. 그 시절 그 많던 편지는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편지가 낯선 시대, 우리의 가슴을 진동시킬 세상의 모든 편지를 만나봅니다. 음악의 성인이라 불리는 루드비히 반 베토벤은 땅딸막한 키에 목이 굵고 레슬링 선수 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새카만 머리가 뻗쳐 곤두서 있고 불타는 듯한 눈매를 가진 야성적인 그의 인상은 만나는 사람을 단번에 사로잡는 묘한 힘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베토벤은 1770년 독일의 본의 가난한 집 다락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술꾼이자 테너 가수였고요. 베토벤의 타고난 음악적 재능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해 혹독하게 훈련시켰고 베토벤은 결국 작곡가가 됐습니다. 그의 나이 30에 귓병을 앓기 시작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아노 소나타 곡인 월광이란 곡을 작곡해 연애하던 여인에게 헌정해서 천부적 음악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청각을 잃어갔지만 그는 음악 역사의 길이 남을 수많은 곡들을 작곡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내 예술은 바쳐져야 된다던 베토벤은 그의 나이 56인 1827년에 극도의 가난 속에 세기의 음악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은 베토벤의 두 친구인 의사 베겔러와 목사 아멘다에게 청각을 잃고 있음을 처음으로 고백한 두 통의 편지를 이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여, 선량하고 정다운 아멘다여, 자네가 내 곁에 있어 주었으면 하고 나는 얼마나 자주 생각했는지 모른다네. 자네의 베토벤은 지금 매우 불행하네. 내 몸의 가장 소중한 부분, 청각이 완전히 쇠약해졌단 말이네. 우리가 함께 지내던 그때부터 나는 이미 그 징후를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을 숨겼네. 그리고 귀는 더욱 어두워져 갔네. 나의 병이 나을 수 있을까? 물론 나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네. 그러나 희망은 거의 없네. 이런 병은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인 것 같네. 나는 앞으로 얼마나 슬픈 생활을 해야 할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나와 친밀한 사람들을 피해야 하네. 그것도 이렇게 이기적이고 거친 세상에서 말이네.
슬픈 체념. 나는 그리로 가야 하네. 물론 나는 이런 모든 불행을 극복해 보려고도 생각했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베겔러에게. 사실 나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 2년 전부터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피해왔네. 나는 귀머거리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네. 만일 내가 다른 직업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 직업으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으니 이것은 무서운 노릇이 아닐 수 없네. 내 적들이 이 사실을 아는 날이면 도대체 무엇라고 말하겠는가? 더구나 그들의 수는 적지 않으니 말이네. 나는 극장에 가서 배우들의 대사를 알아들으려면 오케스트라석 바로 옆에 자리 잡아야 하네. 조금만 떨어져도 악기나 음성의 높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단 말일세. 낮은 소리는 가까스로 알아들을 수 있지만 높은 소리는 아무래도 들을 수가 없네. 나는 내 자신의 존재와 조물주를 여러 번 저주했었네. 플루타크가 나를 체념으로 인도해 주었네. 가능하다면 나는 내 자신의 운명에 도전해보고 싶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이 신이 창조한 가장 슬픈 존재인 것 같네. 가장 비참한 인간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자주 있네. 체념. 그것은 얼마나 슬픈 피난처란 말인가.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남겨진 유일한 피난처라네. 청각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비밀로 해오던 베토벤은 일부러 사람들을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베토벤은 아멘다와 베겔러에게 이렇게 편지로 고백했고요. 당시 그의 수첩에는 이런 말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기운을 내라. 아무리 몸이 약해도 재능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요.
베토벤은 결국 청각을 잃었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베토벤은 수많은 교향곡과 협주곡, 관현악곡과 소나타 외에도 오페라와 미사곡, 가곡 같은 수없는 고전 작품을 발표합니다. 그가 자신의 교향곡 9번을 초연할 때 연주가 끝나자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지만 가수 카롤리네 운거의 도움으로 객석을 향해 뒤돌아서자 관객들이 열광하며 박수치는 모습을 그제서야 보게 됐고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베토벤의 뛰어난 연주는 당대 유명했던 음악가 모차르트도 감탄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 사내를 잘 지켜보게 나보다 유명하게 될 존재가 나타났다네 라고 말하면서 친구들에게 달려가 외쳤을 정도라고 합니다. 될수록 많은 선행을 할 것, 무엇보다 자유를 사랑할 것, 그리고 비록 왕 앞에서라도 절대로 진리를 배신하지 말 것. 1792년 베토벤의 기념첩에 적힌 문구라고 합니다. 임 작가의 편지 읽는 밤. 오늘은 세계의 음악가이자 서양 고전 음악가인 루드비히 반 베토벤이 1801년에 두 친구에게 청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고백한 편지를 함께 했습니다.